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새로운 단원이네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오늘은 도선 속에서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랬는데 누가 발견했죠? 물리 1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웨르스테드란 사람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나침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전까지 전기와 자기가 별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전기가 결국 자기가 전기에 의한 것이구나. 그래서 전자기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전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아요. 네,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다음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렇죠? 전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뭐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잡아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엄지손가락이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할 때 그죠? 반대로 네 손가락의 방향이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직선 전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 흐르면 이렇게 엄지를 감아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즉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무슨 크기가 가리키는 방향이죠? 네, 나침반 중에 잘 보이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럼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N극이 똑같이 여기에 놓으면 N극이 아래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그죠?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R분의 I의 형태가 될 거고요. 앞에 상수를 하나 붙여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R분의 I. 상수는 중요하진 않고 결국 쉽게 얘기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가 세면 자기장도 센 거고 멀면 약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방향은 항상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리고 감아주는데 어떻게 쥐든 엄지가 전류여도 내 손가락이 전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원형에서 한번 우리가 맞춰보면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줘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엄지는 뭐 하는 방향? 네,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될 거다. 그럼 안쪽이 나왔으니까 바깥쪽은 뭐 할까요? 돌아 들어가고 돌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또는 저는 선생님 전류를 엄지로 할래요. 그럼 엄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엄지로 따라 돌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엄지로 돌렸을 때 오른편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내 손가락의 방향. 그리고 반대쪽 중심에서는 뭐 하는 방향이 돼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 상태로 그대로 원형을 따라 돌려주니까 원의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원의 바깥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응? 오른나사 법칙으로 감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기는 역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원형 전류에서는 어디만 따지게 되느냐?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따져요. 중심이 아닌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경우는 반지름 R이죠.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반지름에 뭐 할 거다? 그렇죠. 반비례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아까 직선 전류랑 상당히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곱하기 얼마까지? 파이가 붙습니다. 파이가. 왜 파이가 붙느냐? 직선을 모은 거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직선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직선들을 모으는 효과 때문에 파이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의 비례, 그리고 파이가 붙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웨르스테드 때문에 전류는 뭐가 되더라? 전류가 자석이 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기장 속에 또 다른 자기장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끼리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고 결국 힘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힘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힘의 방향은 자, 지금과 같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기력선은 항상 N에서 S로 향하게 되죠. 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석에 N이 있고 S가 있다면 여기에 나침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N극이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X 표시는 뭐예요?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형성시켜 보면 엄지 들어가고요. 나머지 돌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렇게 될 거고 아래에서는 왼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볼까요? 자기력선이 위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자, 편의상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을 녹색으로 5개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을 빨간색으로 한 3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윗부분에서는 녹색과 빨간색의 방향이 반대죠. 즉 상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녹색과 빨간색의 방향이 같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서는 반대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1개 정도만 남겠네요. 합성된 거라고 표현하면 1개. 그리고 아래로는 강해지죠. 그러니까 3개쯤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죠? 적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밀게 됩니다. 도선을. 위쪽으로 도선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힘을 받는 방향은 위쪽이 되겠죠. 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은 여러 개니까요.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엄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푸시, 그죠? 힘의 방향이 됩니다. 손바닥이. 또는 이렇게, 그죠? 순서대로 F, B, I죠. F, B, I.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손들어. 총이에요, 총. 손들어. 그 다음에 돈 내놔. 그죠? 돈 내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름은 BI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예요, 강도. BIL. 그렇죠? 자,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손들어. 그 다음 돈 내놔.
그죠? 손들어와 돈내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평행한 두 직선 노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아까 배운 손들어와 돈내나를 적절히 적용시키시면 되는데, 손들어와 돈내나를 적절히 적용하면 되는데, 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손들어와 돈내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쪽을 A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도선을 A, B. 자, B가 받는 힘은, B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힘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A가 형성하는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요. 그럼 A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A의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A의 왼편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B는 A의 오른편에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들어간다. 자, 그러면 손들어 돈내나 중에 하나를 적용시켜 봅시다. 뭐랄까요? 네, 돈내나를 해볼게요. 돈내나. 자, 그러면 자기장이 아래로 가고 있죠? 네 손가락 아래로, 전류는 위로 가고 있네요. 위로, 그쵸? 위로. 자, 그럼 힘은 어디로? 푸시, 왼쪽으로. 네. 그래서 도선 B가 어느 방향의 힘을 받겠다? 왼쪽 방향의 힘을 받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A에 의해 잡아당겨지고요. 반대로 A가 B를 잡아당기면 B도 A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할 거다.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그렇죠? 친구다 이거죠. 친구. 그러니까 친구는 이리 와라. 그죠? 우리 같이 가.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겠죠. 또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더라.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렇죠? 자, 아까랑 똑같이 하면 이번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선 A의 왼편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돌아서 A의 오른편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B가 오른편에 있죠. B가 오른편에 있으니까 요거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다. 위로 나온다. 자, 그럼 역시 손들어 돈내나를 적용하면 자기장이 위로죠. 이번엔 위로. 그리고 전류는 안쪽으로. 네, 요렇게 되겠죠. 모양이. 그렇죠?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면 위로, 앞으로. 그럼 방향은 저쪽이네요. 그래서 도선에 어느 방향의 힘이 작용하느냐? 오른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할 거다.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 나랑 나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럼 뭡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지지 않고, 그렇죠? 친구 아니죠.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할 거다 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친구, 인력이고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친구 아님, 청력이죠. 자, 다음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직류 전동기예요. 자,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할 거냐? 지금같이 전류가 흐른다면, 그렇죠? 위에 대해서 해봤을 때는 역시 돈내나 적용할게요. N에서 S로 가죠. 자기장이 다시 한번 볼까요? N에서 S로. 그 다음 전류는 위에서 나오죠. 아래쪽으로. 힘을 어디로 받아요? 놀랐어요? 그쵸? 위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이 도선은 힘을 위로 받고요. 자, 아래 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자기장은 N에서 S예요. 그리고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은 어디로 받는다? 아래로 받는다.
그래서 이 도선이 힘을 위로, 아래로 받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 거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라는 것만 할 줄 알면 되고요. 문제는, 그쵸? 문제는 반바퀴를 돌면,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위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 가운데 정류자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핵심 키포인트는 손동작으로 끝나죠. 네. 뭐죠? 첫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넣고 나사를 감자. 이거죠. 두 번째,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 손들어, 돈 내라. 그죠? 손들어, 돈 내라. 그죠?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두 가지만 적용을 잘 하시면 이번 단어는 상당히 쉬워요. 네, 시험 끝나자마자 뭔가를 하게 돼서 네, 미안합니다.